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7번입니다. 구상형 문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적인 통합교육을 위해서는 특수교사와 통합학급 교사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학습 내용에 대한 방법의 의견 교환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제시된 상황에서 적용된 교수적 수정 유형 두 가지와 필요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수 내용 수정입니다. 필요한 이유는 장애 학생의 의미 있는 수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다른 학생들은 세 자릿수 덥셈을 배우고 있지만 민수는 따라가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저는 구체모를 사용해서 합이 9 이하인 수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평가 방법 수정입니다. 필요한 이유는 장애로 인한 불이익 없이 동등하게 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민수는 지필평가를 수행하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교사는 개별화 교육에 따른 관찰평가 등의 다양한 평가 방법을 사용해서 학생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또래 교수 방법 두 가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성격이 좋은 학생을 또래 도우미로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학생을 또래 도우미로 선정이 된다면 또래 도우미 학생은 장애를 가진 학생에 대해 부정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저는 또래 도우미를 선정할 때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활동에 필요한 학습 지도를 또래 도우미가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활동에 필요한 학습 지도를 제작하는 것은 교사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저는 학생의 의미 있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처럼 학생의 의미 있는 수업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사와 통합학급 교사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즉답형 1번 문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1번 문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로 인해 많은 학습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제시된 사항에서 교사의 전문 직관에 근거하여 학업 측면과 생활지도 측면에서 필요한 자질 두 가지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업 측면에서는 먼저 첫 번째로는 전문성입니다. 그 이유는 학생의 시각장애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확대 자료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맞지 않는 중재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학생의 장애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먼저 자료를 제공하기 전에 그 학생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에 대한 장애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자료를 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생활지도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지도 측면에서 필요한 교사 자질은 첫 번째로는 책임감입니다. 그 이유는 시각장애 학생은 지금 일상생활 기술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사는 학생을 위해 생활 지도를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활지도 측면에서 두 번째는 관찰력입니다. 그 이유는 학생이 눈 누르기, 머리 흔들기 등에 대한 문제 행동에 대한 기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기능을 먼저 파악한 후 그에 맞는 적절한 중재를 할 수 있는 관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시각장애 학생을 위해서 많은 행동을 관찰과 관심을 가지고 중재를 하는 교사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2번 문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는 장애를 가진 학생을 보면서 많은 정서적으로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제시된 사항에서 교사에게 필요한 태도 세 가지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감입니다. 그 이유는 학부모가 자녀의 장애를 인정하지 않고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는 자녀의 장애를 이해하지 못하고 정서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공감하고 학부모와 신뢰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적극성입니다. 그 이유는 학부모는 지금 교사를 믿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는 적극적으로 학부모에게 장애를 가진 학생을 위해서 교육 계획과 자녀를 위한 중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학부모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불안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협력입니다. 그 이유는 교사는 지금 현재 학부모와 교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배 교사의 자문을 구하여 학부모와 어떻게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방법을 이야기하고 그에 대한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저는 학부모를 전문가를 보고 수용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자세가 된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